네, 활용이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70이래. 그러면 짝수라는 거는 그 연속한 두 짝수는 2 차이 나잖아. 그러면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얼마래? 70이래. 이렇게. 요거 풀면 됩니다. 그럼 2x는 2 넘어가서 빼주면 68이 돼서 x가 34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얼마였던 거야? 34랑 36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작은 수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4라고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속한 짝수 2 차이 나니까. 홀수도 2 차이 나는 거니까 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2가 2x가 이제 34가 돼서 작은 수는 34. 연속한 두 짝수는 34랑 36 이렇게. 1-1번은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48이래. 연속한 세 자연수.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하면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 1씩 차이 나게.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가운데 수를 x로 잡고 앞에 거는 하나 작고 뒤에 거는 하나 크게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거 세 개를 더할 거거든. 그럼 더할 때 이렇게 사라지니까 계산이 훨씬 쉬운 거지 이게. 그래서 3x가 결국엔 48이라는 소리니까 x가 16이라는 거지. 그럼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가 16, 앞에 게 15, 뒤에 게 17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라했으니까 답은 1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10의 자리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럼 10의 자리가 5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5,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게. 그럼 이 수는 뭐라고 써야 돼? 10의 자리가 5니까 얘를 나타내는 값이 50이잖아.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로 가게 되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로 오게 되겠지. 그럼 이 수는 뭐 얼마를 나타내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0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5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 그럼 바꾼 수는 처음 수 50 플러스 x보다 얼마 작대? 18 작대. 처음 수보다 18 작은 게 바꾼 수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x 넘어가면 9x 되고 이거 둘이 계산하면 32잖아. 그럼 5 넘어와서 빼주니까 27 되는 거지. 아, 그 x가 3이었구나. 그럼 처음 수는 이제 53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어? 2-1번 한번 풀어봐요. 자, 해볼까? 뭐 구하라겠어? 처음 수 구하라겠었지? 처음 수는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러면 10의 자리는 x라고 하고 1의 자리는 8이라고 쓴 이렇게 생긴 거라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대. 무슨 말이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몇 배? 2배보다 7 더 큰 게 바꾼 수래. 이런 뜻이잖아 지금. 그러면 처음 수는 뭔데?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8인 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10의 자리가 x니까 10x 플러스 8이라고 써야겠지, 처음 수는. 그래서 10x 플러스 8인데 거기에 몇 배? 2배에 더 7 더한 게 바꾼 수래. 바꾼 수는 뭐야?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바꾼 수. 그럼 10의 자리가 8이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10의 자리가 8이면 80 아니냐?
1의 자리가 x면 그냥 x라고 쓰면 되잖아. 끝. 요거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80 플러스 x는 20x. 암산되냐? 16에다 7 더하면 23 이렇게. 자, 그러면 x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19x. 23 넘어가서 빼주면 57. 19에다 얼마 곱하면 57 될 것 같냐? 끝. 그러면 처음 수는 얼마였다는 거야? 38 이렇게.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3번 보자.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9개씩 나눠주면 1개가 남고 11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부족하다. 다음을 구해라. 여기 봐봐봐. 초콜릿이 만약에 25개씩 있었다고 쳐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거를 그 4명한테 6개씩 나눠줬다. 그럼 몇 개가 남냐? 1개가 남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4명한테 7개씩 나눠주려고 했거든. 그럼 몇 개가 부족하지 지금? 3개가 부족한 거지. 그지? 이거 다 똑같은 건지 알겠지? 이거 다 똑같은 거다. 이해되지? 자, 이제 한다. 친구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몇 개씩 나눠준대? 9개씩 나눠준대. 그럼 x명한테 9개씩 나눠줬는데 몇 개가 남는데? 1개 남았대. 이렇게. 그래서 x명한테 몇 개씩 나눠주려고 한 거야? 11개씩 나눠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몇 개가 부족하대? 15개가 부족하다는 거지. 둘이 똑같은 거 알지? 둘이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2x가 이거 넘어가면 26이 돼서 학생 수는 13명이었던 거지. 그래서 친구 수는 13명이 되는 거고, 초콜릿 수는 이게 초콜릿 수야. 이게 초콜릿 수, 얘도 초콜릿 수. 그럼 x가 13이니까 여기다 13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여기다 13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이게 더 편하지 않냐?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냐? 9, 3, 27. 117, 1 더하니까 초콜릿이 118개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밑에 거 해봐. 귤의 개수를 x라고 놓으면 안 되지. 그지? 뭐를 x로 놔야 되지?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지? 됐어? 해볼까? x명한테 4개씩 나눠주면 4x개인데 5개가 남는데 5개 더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5개씩 나눠주려는 거지. x명한테 5개씩 나눠주기에는 이제 4개가 좀 부족한 거지 이렇게. 똑같다. 풀면 되지. x는 9 이렇게. 9가 답이 아니지. 9는 학생 수고 귤의 개수. 이게 귤의 개수죠. 얘도 귤의 개수.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여기다 9 대입할까? 그럼 4, 9, 36. 여기다 5 더하니까 41개. 귤은 41개였던 거야. 이렇게. 4번 이제 자, 이익 문제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이익은 뭐에서 못 뺀 거? 마지막에 판매가에서 원가, 원재료가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다. 이렇게. 자, 항상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써놔야 돼. 이렇게. 자, 이제 하나씩 써보자. 뭐 구하라겠냐? 마지막에 원가를 구하래. 원가를 x1이라고 하고 원가를 구하래. 알았어. 원가 x1 이렇게.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대? 10% 이익을 붙였대.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얘들아. 봐봐봐. 만약에 그 2,000원이 있었다. 그럼 2,000원에서 10%의 이익을 붙이잖아. 그럼 이거를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2,000원에서 10%를 이익을 붙였어? 이익 붙였으니까 더해지겠지. 얼마만큼? 2,000원에 10% 이렇게. 이렇게. 2,000원에 10%만큼 더해진 거야. 이렇게. 이거 계산한 거지. 그러면 2,000원에다가 약분해서 계산하면 2,000원에 10%면 얼마냐? 200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200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되는 거야? 2,200원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식을 좀 잘 봐보잖아. 그럼 봐봐봐.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2,000원으로 이렇게 묶어지거든. 2,000원으로 묶어지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곱해서 2,000 되려면.
여기는 100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에다가 1에다가 100분의 10 더하면 얼마 되냐? 100분의 110이겠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2000원에다가 2000원에 몇 퍼센트? 그래, 2000원에 110%를 지금 구한 거지. 100분의 110 곱하면 110% 구하는 거잖아. 근데 왜 110%가 됐을까? 아니 10%가 더해지니까 110%가 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000원에 10% 이익을 붙이면 원래 가격에 10%가 더 붙어서 110%가 된 거니까 몇 배를 하면 된다? 100분의 110이니까 1.1배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X1에서 10%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110%가 됐으니까 1.1배 된 거네. 이렇게 바로 쓰자는 거지. 그래서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팔았대. 그럼 판매가가 얼마라는 거야? 정가에서 500원 할인했으니까 500원 빼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1.1x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한 개 팔 때마다 750원의 이익을 얻었대. 그럼 이익이 750원이래. 이익은 뭐야? 판매가 1.1x 마이너스 500에서 원가 x 뺀 게 이익이라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얘에서 얘 빼면 0.1x잖아. 0.1x 마이너스 500이 750이 되는 거. 그럼 이거 넘어가면 이제 1250이 0.1x. 그럼 양변에 10 곱해주면 x는 이제 12500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원가가 12500원이었구나. 이렇게. 그럼 판매가가 구하라는데, 판매가는 이게 판매가잖아. 이게 판매가. 이게 판매가. 그러면 여기다가 12500원을 x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거 없지 않지 않냐? 아니 판매가 구하는 거니까 판매가는 뭐 구하면 되겠냐? 이거 원가 이쪽 이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판매가는 결국에는 원가에다 이익을 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원가가 얼마라겠어? 12500원 방금 구했잖아. 이익은 얼마인데? 750원. 이렇게 더하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되겠냐? 13,250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때 거 한번 풀어보자. 문제 4-1번. 원가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워야겠죠. 했어? 한번 해볼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자, 그러면 원가를 x라고 적고 원가에서 20% 이익 붙이면 원가 대비 120%가 된 거니까 1.2배가 된다는 거지. 100분의 120이니까. 그래서 원가에다 1.2배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가에서 300원 할인해서 팔았대. 그럼 판매가가 1.2x 마이너스 300 이렇게. 그럼 이익은 어떻게 구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지. 근데 그게 얼마래? 300원 이익이래. 이렇게. 계산해주면 너에서 너 빼면 0.2x는 이거 넘어가니까 600 이렇게. 그럼 5 곱하면 되지 않냐? 5 곱하면 이거 1x 되잖아. 여기다 5 곱하면. 5 곱하면 3000이잖아. 근데 뭐 물어봤어?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판매가 물어봤지? 판매가. 그러면 판매가는 3000을 여기다 계산해도 되고, 판매가라는 게 뭐야? 판매가에다가 이익을, 그지?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니까 판매가는 거꾸로 이거 이항해주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원가가 3,000원이고 이익이 300원이니까 이제 판매가는 3,300원이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지. 자, 5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이 전체 해야 될 일의 양을 1이라고 놓고 푸는 거지. 그래서 전체 해야 될 일의 양을 이제 1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1이 제일 편하니까. 자, 근데 혼자 하면 며칠 걸린대? 6일 걸린대. 그러니까 달에는 이걸 혼자 했을 때 이렇게 6등분해서 나눠서 하는 거야. 이렇게. 달에는 하루에 이만큼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에는 하루에 전체 일의 6분의 1만큼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아, 달에는 많이 하는 거였는데 승민이는 혼자 하면 며칠 걸린대? 12일 걸린대. 그럼 이걸 12개로 나눠서 하니까 달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6분의 1이 되는 거고, 승민이는 이걸 10일에 걸쳐 이 일을 이제 12개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하루에 12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둘이 함께 해서 완성했대. 그럼 둘이 하루에 이만큼 하잖아. 둘이 하루에 얘는 이만큼, 달에는 이만큼, 승민이는 이만큼 하니까 하루에 함께 하니까 더 해야겠지. 그럼 함께 이만큼 하는데 도대체 하루에 이게 한 양이고 며칠 동안 해야 일이 끝나? 일이 끝나려면 전체 일의 양인 1을 해야 일이 끝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양변에 12를 곱해주자. 여기다 12 곱하면 2 플러스 1 x가 되고, 여기다 12 곱하면 10이 되잖아. 그럼 3x가 10이니까 x는 4 이렇게. 그래서 둘이 함께 며칠 동안 4일 동안 해야 일이 끝난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재택 한번 해봐요. 5-1번. 또 봐볼까? 이것도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고 푸는 거죠. 1이 제일 편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서준이 혼자 하면 몇 시간 걸린대? 9시간 걸린대. 그러면 서준이는 1시간 동안 전체 일이 얼만큼 할 수 있는 거야? 9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미나는 혼자 하면 다 완성하는데 15시간 걸린대. 그럼 미나는 1시간 동안 전체 일의 15분의 1만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자. 첫 번째, 서준이랑 미나가 5시간 동안 같이 했대. 아, 그래. 그럼 둘이 1시간 동안 같이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잖아. 근데 몇 시간 동안 했어? 5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만큼 일했겠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대. 나머지는 서준이 혼자 한대. 근데 서준이는 혼자 1시간에 9분의 1만큼 하는데 서준이가 혼자 몇 시간 동안 해야지 이게 일이 끝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양변에 이 분모를 다 없애려면 9하고 15의 최소 공배수에 45를 곱해볼까? 그럼 여기다가 45 곱해주면 45랑 얘랑 곱하면 5 되지. 45랑 얘랑 곱하면 3 되고 이렇게. 여기다 45 곱해주면 5x. 45 곱하면 45 이렇게. 됐어? 그러면 5로 한번 나눌까? 5로 한번 나누면 여기 1 되고 여기도 1 되고 여기는 9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둘이 다 하면 8 플러스 x가 9 이렇게. x는 얼마? 1. 그래서 서준이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거야? 1시간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달력은 있잖아. 요런 식으로 4개 더했는데 얼마 되는 거 찾으래? 100 되는 거 찾으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4개 더하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4개 더해서 100 되는 거 찾으래. 그러면 요렇게 4개 더해서 100 되는 거 찾으래. 그럼 얘를 내가 x로 잡으면 얘는 바로 다음 날이니까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은 일주일 차이 나니까 x 플러스 7, 얘 다음 날이 이거니까 얘는 x 플러스 8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싹 다 더한 게 얼마? 100 되도록 x 찾아보래. 그럼 싹 다 더하면 얼마냐? x 더하니까 4x에다가 7이랑 8 더하면 15에다 1 더하니까 16 해서 얼마? 100 되는 거 찾자는 거지. 그럼 4x가 84가 돼서 x는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1이니까 21, 얘는 22, 얘는 28, 얘는 29. 그래서 4개의 날짜는 이제 이렇게 4개 써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어떤 수를 2배에서 3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7만큼 작다. 어떤 수 구하래. 뭐 어떤 수를 x라고 잡으면, 그래서 끊으면 되겠지. 자, 어떤 수를 2배에서 3을 더한대. 아, 그러면 2x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4배에서 7 뺀대. 아, 4배에서 7 뺀대.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2x 넘어가니까 10. x가 5네. 그지? 이렇게. 2번. 현재 선재의 나이는 14살. 아버지 나이는 47살. 아버지의 나이가 선재 나이의 2배가 되는 건 몇 년 후냐? 이렇게. 몇 년 후에 2배가 될까? 모르겠으니까 x년 후라고 하고 찾아볼까? x년 후에 선재 나이는 얼마가 될까? 14 플러스 x가 될 거고 14 플러스 x x년 후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나이도 x년 후면 47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몇 배 되는 거 찾는 거야? 2배 차이 되는 거, 2배 되는 거, 이렇게 2배가 되는 걸 찾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풀어주면 28 플러스 2x가 47 플러스 x가 돼서 x는 19 이렇게. 그래서 19년 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3번. 자,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래? 68이래. 뭐 구하래? 윗변 길이 구하래. 그럼 윗변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윗변을 x라고 할까? 뭐 아랫변은?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3cm 차이 난대. 아, 그래.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래서 2x 플러스 3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68이래. 그러면 약분해볼까? 이거 약분하면 이거 4 되고 4로 나눠주면 여기 17 되지? 그럼 2x 플러스 3이 17이니까 2x는 14가 되고 x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알겠지? 쌤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봐. 여기 이렇게 분배 법칙 안 하잖아. 그럼 식이 더 복잡해져. 나눠버리는 거 보여?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 계산이 더 쉽다고. 알겠지? 분배 법칙에서 계산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윗변의 길이는 얼마였다? 7cm 이렇게. 자, 4번. 원가가 10,000원인데 뭘 구하래? 전가 구하래. 전가. 알았어. 그럼 써보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자. 원가가 10,000원이래. 10,000원 써놓고 정가를 구하래. 정가를 그럼 x라고 하면 되죠. 정가를 x라고 하면 되고 정가에서 20% 할인했대. 그러면 정가에 20%를 할인하면 정가에 80%로 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정가에서 20% 할인하니까 정가에 80% 가격으로 판다는 거지. 정가의 80% 0.8배 하라는 거죠. 그래서 0.8x 이렇게. 한 개를 팔면 원가의 16%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그럼 이익이 얼마래?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건데 이게 이익이 얼마래? 원가의 16%. 그러니까 10,000원에 16%. 그럼 10,000원에 16%면 1,600원이잖아. 10,000원에 16%. 그러니까 1,600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 넘어오면 이제 0.8x가 11,600원이 되고 10을 곱해주면 8x는 116,000원. 잠깐만 11,600원이었는데 여기가 11,600원 여기는 116,000원 이렇게. 그럼 8로 나눠주면 되겠지. x는 8일은 8 8, 4, 32, 8, 5, 40. 그래서 정가는 얼마였다? 14,500원이었네. 이렇게. 자, 5번. 이렇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올해 남학생 수 구하라고 해도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놓는 거 알죠?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여학생 수는 몇 명이냐면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650명이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잡으면 여학생 수는 650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학생이 300명이었고 여학생이 200명이었다. 근데 작년에 남학생은 3명이 늘었대. 그지? 3명이 늘었대. 그리고 작년에 여학생은 5명이 줄었대. 그러면 올해 학생 수는 몇 명이 줄은 거야, 결국에는? 2명이 줄었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학생 수는 498명이 된다, 뭐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작년 학생 수에서 3명이 늘어서 이걸 303명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3명 늘어나고 줄어든 학생 수 이것들로 지금 풀겠다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러면 그 남학생은 5% 증가했대. 그러니까 증가한 게 나는 3명인데 이게 증가한 게 작년 남학생이 5%라는 거지. 그럼 작년 남학생이 5%면 얼마야? 0.05x 이만큼 증가했고 여학생은 8% 감소했대. 그럼 여학생의 8%면 이거의 8%니까 0.08 곱해주면 8% 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감소했다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5명 감소했다, 뭐 8% 감소했다,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감소한 거야? 13명이 감소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감소한 양이 마이너스 13이다 이런 거지. 이거 풀겠다는 거지.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여기는 5x가 되고 얘는 8이잖아. 8 곱해주면 얼마 되냐? 650에다가 8 곱해주면 8, 5, 40, 8, 6에 48 5200. 그래서 여기는 5200 플러스 8x가 되고 여기는 100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300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더하면 13x가 넘어가면 3900. 그래서 x는 얼마였다? 300이었다 이렇게. 자,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가 몇 명이었다고? 300명이었다고.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300명에서 5% 증가했대. 그럼 300명이 5%만큼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아, 15명 늘어났구나.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315명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고속시죠, 고속시. 고속시는 요거 가지고 다 풀면 되죠. 이렇게. 거속시, 이렇게.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푼다는 거지. 항상 단위는 어디에 맞춘다? 속력에 맞춰서 단위를 맞춰서 푸시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 사이를 왕복한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갈 때는 시속 60km로 올 때는 시속 80km 달렸더니 총 몇 시간이 걸렸대? 3시간 30분이 걸렸대. 일단 여기에서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단위는 속력에 맞춰야 되는데 속력이 시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3시간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3.5시간이잖아. 이렇게 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지. 2분의 7시간 이렇게. 그럼 갈 때 거리를 x라고 하면 올 때 거리도 x가 되겠죠. 같아 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6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그래서 가는 데 걸린 시간에다가 오는 데 걸린 시간까지 합해서 총 몇 시간이 걸렸다? 3.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양변 얼마 곱할까? 뭐 240 곱해줄까? 이렇게. 그럼 얘는 곱하면 4x, 얘는 곱하면 3x, 얘는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약분하면 120, 7 곱하기 120 이렇게. 그럼 이게 7x잖아. 7x가 7 곱하기 120이면 7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120.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120km.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1-1번.
자, 해봅시다. 그러면 뭐 물어봤어? 올라갈 때 거리 물어봤으니까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있나봐. 올라갈 때 거리가 x,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멀다는데 그럼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올 때 거리가.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총 걸린 시간이겠지. 이렇게 뭐 쉬었다는 말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이 시속 3km잖아. 거리는 이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내려올 때 거리가 이거니까.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4시간. 요거 풀면 된다라는 거죠. 양변에 6 곱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3x 더하기 2x 플러스 4가 24 이렇게. 그러면 5x가 20이니까 x는 4. 그럼 올라갈 때 거리니까 x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라고 쓰면 안 되고 단위까지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2번. 은주랑 유진이네 집 사이 거리가 900m였대. 은주네 집하고 유진이네 집 사이의 거리가 900m였대. 900m. 근데 여기서 뭐래?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상대방의 집을 향해서. 얘는 이쪽으로 출발한 거고 얘는 이쪽으로 출발한 거지. 그래서 두 사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이렇게. 그럼 x분 후에 만난다고 치자. 그럼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이동한 거리 합이 900m가 됐을 때 만나지 않을까? 그럼 얘는 x분 동안 얼마큼 움직였을까? 55x 움직였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유재인은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45x만큼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합이 얼마? 900이 됐을 때 서로 만나겠지. 그러면 100x가 900이니까 x는 9 나오네. 그러니까 몇 분 후에 만나는가? 두 사람은 9분 후에 만난다. 뭐 이런 거지. 그지? 밑에 까봐요. 단위 바꿔야겠죠? 미터로. 자, 풀어볼까? 호수의 둘레가 몇 미터? 2600m였대. 이렇게. 근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거지. 서로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둘이 처음으로 만나려면 둘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2600이 됐을 때 만날 것 같지 않냐? 그럼 몇 분 후에 만나 물어봤으니까 x분 후에 만난다고 치자. 왜 시간도 아니고 분이에요? 아니 속력의 단위가 분이니까 분이 편하잖아. 그럼 얘는 x분 동안 얼만큼 움직였을까? 60x만큼 움직였겠지? 얘는 70, 분속 70m로 가니까 x분 동안 70x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한 이게 이제 2600이 됐을 때 만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x는 이제 20. 그래서 두 사람은 20분 후에 만나. 뭐 이런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둘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문제인데 같은 지점에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돈대 이렇게. 그럼 다시 만나려면 얘가 얘를 한 바퀴 따라잡아야 만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얘가 얘를 차이가 한 바퀴 차이 났을 때 이제 둘이 만나는 거지. 그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동시에 출발을 안 하는 거야. 동시에 출발을 안 하고 누가 진아가 10분 먼저 출발한 거야. 출발한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출발한 지, 그러면 이게 진아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 진아가 10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아가 8시에 출발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동욱이는 몇 시에 출발해야 그 진아가 10분 먼저 출발한 게 될까?
8시 10분에 출발이야. 진아가 10분 먼저 출발한 게 되겠지. 그래서 만났어. 몇 시에 만난 거야? 8시 30분에 만난 거야, 둘이. 그지? 그럼 진아는 몇 분 걸린 거야? 30분 걸린 거고, 동욱이는 몇 분 걸린 거야? 20분 걸린 거야. 왜? 진아가 1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진아가 10분 시간이 더 걸렸겠지. 그지?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진아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물어봤으니까 진아가 X분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난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동욱이는 몇 분 걸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X-10분 걸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었대. 그러면 얘는 분속 얼마의 속력으로? 60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동욱이는 분속 얼마의 속력으로? 70m의 속력으로 이만큼 동안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의 거리 합이 얼마가 됐을 때? 2600이 됐을 때 둘이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단계가 올라가는 건지 알겠지?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올까? 처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만나는 거. 그럼 두 번째로 만나면 26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만날까? 두 바퀴니까 5200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문제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은 이렇게 문제들이 바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봐보면 소금물. 소금물에 이제 농도라는 게 나오는데, 농도라는 게 뭐냐?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비율이야.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하면 되는데, 농도는 백분율이라서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 없어지고 여기다가 소금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이제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농도랑 소금물이랑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거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소금물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소금물이 200g이 있고 여기 소금물이 100g이 있어. 그럼 둘이 더하면 당연히 소금물은 몇 g이 되는 거야? 300g이 되는 거야. 그잖아. 그러면 여기에 농도가 만약에 10%고 얘가 농도가 5%야. 소금물의 농도가. 그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이거 둘이 더해서 15%가 돼? 아니잖아. 퍼센트는 더해지는 게 아니지.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소금의 양이 더해지는 거야. 소금의 양이. 니네 있잖아. 이게 5%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5%라는 게 무슨 뜻이야? 100분의 5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소금물 100g당 소금이 5g 녹아있다는 소리야. 근데 딱 소금물이 100g이잖아. 그럼 여기는 소금이 얼마 녹아있을까? 5g 녹아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10%란 말이 무슨 말이야? 10%라는 게 100분의 1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농도가 10%란 말은 소금물 100g당 소금이 10g 녹아있을 때 10%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소금물이 몇 g이야? 200g이면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여기다 2 곱하면 소금이 20g 녹아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소금이 20g 녹아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둘이 섞으면 어떻게 되게 소금이 여기 얼마가 될까? 25g이 되는 거야. 둘이 섞으면.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 방금 나처럼 구해도 되지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지. 둘이 곱해. 이렇게 10 곱하기 200 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10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공식처럼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20%의 소금물 400g에 물을 더 넣었대. 그래서 16%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다음을 구해라. 이렇게. 그럼 물에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20%의 소금물 400g에다가 물을 더 넣은 거야. 물은 농도가 0%로 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섞으면 소금물이 얼마가 되는 거야? 400 플러스 x가 됐겠지. 그지? 그럼 섞었더니 농도가 얼마가 된대? 16%가 된대, 이렇게. 그럼 소금물로는 더 이상 식을 쓸 수가 없어. 왜? 아, 너랑 더한 걸 여기다 썼으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야? 여기는 소금에다가 여기는 소금을 더한 게 여기는 소금이랑 같다는 건데, 여기는 소금물에다가 물만 부은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소금이랑 여기는 소금의 양이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섞은 다음에는 소금물이 400 플러스 x가 됐잖아. 그럼 소금의 양은 이거 둘이 곱해. 16이랑 400 플러스 x랑 곱한 다음에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거 풀겠다는 거야. 둘이 소금의 양이 똑같으니까. 아니 여기에다가 물만 부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100 사라지고 20 곱하기 400이 20 곱하기 400이 얼마? 16 곱하기 400 플러스 x.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16을 분배법칙 하지 말고 약분을 해. 약분을 편하잖아. 이거 봐봐. 4로 나눠지면 이거 얼마 돼? 이거 100 되잖아. 얘는 4 되고 4로 한 번 더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얼마나 편하냐. 그러면 500이 400 플러스 x니까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야? 100인 거지. 그래서 물을 100g 넣었던 거야. 물을 100g.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물을 증발시키면 물만 줄어들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네, 그대로 있습니다. 물만 증발시키는 거야. 자 해보자. 몇 g의 물을 증발시켰냐 물어봤으니까 xg의 물을 증발시켰다고 할게. 그러니까 비커를 그려서 이제 써보면 원래 9% 300g 있었거든. 여기에서 xg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물이 300-x가 된 거야. 원래 300이었는데 xg 증발 300-x. 그지? 그래서 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12%가 된 거지. 그지?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다고? 소금의 양이 똑같다니까. 소금의 양은 같은데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농도가 더 올라가서 짜진 거야. 소금은 똑같이 들었는데 물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둘이 곱해.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여기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지. 여기도 둘이 곱해. 이렇게. 뭘로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면 이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이거 둘이 이제 같다라는 거지. 양변에 100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계산하지 말고 약분을 해봐봐. 이거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3으로 나누면 이게 100 되고 여기는 4 되고 이렇게. 이건 곱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900이 되고 얘는 이렇게 곱하면 1200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러면 4x가 300. 그래서 x는 75 이렇게. 그러니까 75g의 물을 이제 증발시킨 거지. 이렇게. 자, 4번은 7%의 소금물 200g과 비크 그래서 합시다. 7%의 소금물 200g에다가 15%의 소금물을 섞었대. 몇 그램? 몰라. 그거 구하래. 15%의 소금물 양을 구하래. 그래서 둘이 섞었대. 섞으면 얼마가 될까? 200 플러스 x가 되겠지. 그잖아. 근데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됐대? 13%가 됐대. 이렇게. 그럼 소금물로는 더 이상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왜? 너랑 더한 게 너다라고 벌써 식을 써버렸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에다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한 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 여기도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도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100 곱해주면 이거 사라지고 계산해주면 1400 플러스 15x는 곱해주면 2600 플러스 13x. 그럼 2x가 1200이니까 x는 600 이렇게.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돼요. 밑에 거 해봐요.